우선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인데 모집단은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X들이라고 불러요. X들. 여기에 X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을 평균을 내요. 그 모든 X들의 평균을 내요. 요거를 M이라고 부르고 요걸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저것들의 분산을 내요. 분산을 구하면 요거를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부르고 요걸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요 시그마를 뭐라 부를까요? 모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요거까지는 아시죠? 편차라고 부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몇 개를 뽑아요. 그 뽑는 걸 크기 n이라고 불러요. n개를 뽑으면 크기가 n으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출했다고 얘기하죠. 자, n개를 뽑아요. x들 중에 n개를 뽑아요. 그러면 몇 개가 들어와요. 여기 주머니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n개가 들어있죠. 여기에 n개가 들어있고 요거를 표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n개의 표본을 우리가 검사를 좀 할 건데 여기에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자료를 x1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뽑아서 들어온 걸 x2라고 불러요. 그래서 n번째 들어온 자료를 x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을 뭐라 부르냐면 x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바를 구하라고 한다면 니들이 뽑은 거의 평균을 내면 그것이 x바가 되고 요거 이름이 표본 평균이에요. 요 정도 정리 가능하시죠? 표본 평균이에요. 자, 근데 이 모집단의 x들의 분산도 있듯이 이 표본 집단에도 분산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x1, x2, xn들의 분산이 존재하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편차가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자료에 너네들의 평균을 빼서 제곱해. 이게 편차 제곱이에요. x1 첫 번째 자료에 너네들의 평균을 빼서 제곱하면 이게 편차 제곱이에요. 이런 짓을 모든 자료에게 전부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한테도 x바를 빼서 제곱을 해요. 이런 짓을 n번 한다 이거죠. 그래서 xn에서 x바를 빼서 제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n으로 나누면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표본 분산이라 부르고 s제곱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평균을 구할 때 원래는 그들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n개 합해서 n으로 나누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 분산 구할 때만 특별하게 n-1로 나눠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n으로 나누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분산을 구할 때는 네가 뽑은 개수보다 하나 작은 걸로 나누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박스 뚫어놓고 학교에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 부분 주의를 해주세요. 알겠죠? 이걸 표본 분산이라 부르고 그때 이 S를 뭐라 부를까요? 이 S를 뭐라 부를까요?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됐죠? 이 표준 편차가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중요하냐면 실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자, 다음이에요. 자, X들은, 자, 두 번째 정리할 거. X들은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X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를 때가 있어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그러면 X한테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누면? 시그마로 나누면 요거를 Z라고 해서 표준화를 시킬 수 있었어요. 요거까지는 되시죠?
자, 다음. 이렇게 크기 n을 뽑는데 굉장히 많은 표본들을 추출해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표본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추출해서 만든 X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추출해서 만든 X바도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만든 X바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X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요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멘트가 나오는데 EX바라는 게 만들어져요. EX바는 뭐냐면 EX바와 X바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X바는 내가 N개를 뽑아서 직접 평균을 낸 게 X바예요. 이 X바는 그러한 X바들을 전부 평균을 낸 게 EX바예요. 그러니까 EX바가 뭔가 더 많은 일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거죠. X바는 N개만 뽑아서 딱 평균 낸 게 X바. 그러한 X바들을 좀 잘해요. 졸면 안 돼. 그러한 X바들을 모조리 모아서 평균을 냈는데 요게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평균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X바들의 분산을 내봤어요. 자, 분산을 내봤더니 원래 있던 분산을 뽑은 개수 n으로 나눈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요건 뭐라 부를까요? 요건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 구분 지어주세요. 요건 표본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X바라는 녀석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M,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면서 X바도 Z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너네들의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갖다 나누면 이것을 Z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잘 됐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실내 구간에서 헷갈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내 구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실내 구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모평균이 가운데 위치해 있고 여기에 표본 평균이 위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놓이냐면 여기에 실내 상수라는 게 놓이게 되겠고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놓이게 돼요. 자, 반대편은 대칭 형태로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선 실내 상수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저 시그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 시그마 자리에 Vx바를 구해서 넣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V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런 걸 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큰일 나요. 즉, 내가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x 물결 n,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 x바 물결 n, 여기까지는 뭐 쓰는 건 잘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써놓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려면 실내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짓을 안 하면 돼요. 그럼 저기 시그마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모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야 돼요. 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를 집어넣으셔야 돼.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아까 정규 분포 그 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실내 구간을 구할 땐 정규 분포식을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모 표준 편차를 요 시그마 자리에 놓으시면 되겠고 요 자리에다가는 표본의 크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표본의 평균입니다. 요건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가끔 가다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 표본 표준 편차를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도 가능해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다른 겁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건 시그마,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줄 수 있죠. 어떤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이러면 그건 모 표준 편차를 제시한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내가 10개를 뽑아서 표준 편차를 내봤더니 몇이다 이러면 10개를 뽑아서 표준 편차를 냈어요. 그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 불러요. 문제에서 표준 편차라는 언급이 있는 숫자를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요 K가 문제입니다. 요 K를 뭐라 부르냐면 신뢰상수라고 불러요. 이 신뢰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신뢰상수 관련된 문제를 또 따로 내요. 그래서 저 신뢰상수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P,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고요. 즉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Z의 확률, 그 녀석을 100분의 A 이런 식을 썼을 때 요 K를 A%에 따른 신뢰상수라고 불러요. 신뢰상수라 불러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값에다가 100을 곱하면 %가 나와요. 확률에 100 곱하면 %니까. 자, 그래서 여기 A%에 따른 신뢰상수를 K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절대값 Z가 1.96이면 0.95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게 몇 %죠? 95%에 따른 신뢰상수는 1.96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95%에 따른 신뢰 구간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95%에 따른 신뢰상수를 찾아서 K 자리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0부터 Z가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1.96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0.475라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47.5%에 따른 신뢰상수예요가 아니고 반쪽밖에 안 준 거예요. 반쪽밖에. 0부터 1.96밖에 안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얘도 0.95가 됩니다. 연습을 좀 하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겠죠. P, Z 이렇게 주고 여기를 100분의 A 이렇게 숫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 따른 신뢰상수는 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몇이라고 해야 돼요? 2예요 라고 답을 써야겠죠. 요 문제를 보는 순간 신뢰 구간에 관련된 문제구나를 파악하셨죠. 신뢰 구간에 관련된 문제구나를 파악하시면 우선 X물결 이런 것을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니까 X물결, X바물결 요걸 쓰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오답이 나니까 신뢰 구간의 문제구나 라고 하면 곧바로 신뢰 구간식을 써놓는 거예요. 신뢰 구간식은 곧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모평균을 가운데 놔주시고 여기에 X바 그 다음 플러스 K 요거 신뢰 상수예요. 자, 몇 개 뽑았는지만 체크해 주시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시그마를 여기다 올려주세요. 자, X바 여기 마이너스 K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가 다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볼게요. 모 표준 편차 있죠. 모 표준 편차는 여기 시그마 자리에 놓을 거예요. 여기에 놓을 거고 크기 100이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놓을 거예요. 크기 100을. 자, 95% 신뢰 구간이니까 95%에 따른 신뢰 상수를 찾아서 K 자리에 넣어야 돼요. 그럼 아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95%에 따른 신뢰 상수 1.96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에선 계산 편리성을 위해서 저기를 2라고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자, 95%에 따른 신뢰 상수 1.96이니까 K 자리에 1.96을 넣을 건데, 그럼 X바는 내가 뽑은 거의 평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여기에 어딜 봐도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잘 보면 A와 B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게 돼요. B-A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X바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X바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성할 때 표본 평균을 제시하지 않으면 요건 B 빼기 A,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구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 부르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표현이 되면서 이게 3.92가 돼요. 원하는 값 대입을 할게요. 자, 2 곱하기 K가 1.96이 되겠고요. 자, 여기 100개를 뽑았으니까 이게 10이 되고 여기에 시그마가 놓여지면서 3.9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3.92예요. 2배 하면 3.92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면 시그마는 몇이에요? 10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크기 900짜리 표본을 추출을 해요. 그때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줬어요. 신뢰도 줬는데 이거 보시면 또 새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안 주죠. 그럼 100% D 빼기 C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를 물어봐요. 이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자 루트 n 뽑은 거 분의 여기에 시그마를 적어야 돼요. 근데 이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예요. 원래 있던 표준 편차. 그게 10이죠. 10. 요렇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럼 K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고? K 자리에다 신뢰 상수를 넣어야 되는데 99%에 따른 신뢰 상수를 넣으셔야지 위에 구한 거 1.96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2 곱하기 99%에 따른 신뢰 상수는 2.58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학교에선 계산 편리성을 위해서 2.6 이런 숫자로 변경해서 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58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에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n자리에 위에 거 생각해서 100 넣는 이런 크나큰 실수를 하면 큰일 나요. 새롭게 뽑았으니까 새롭게 뽑은 개수를 넣어주시고 요렇게 쓰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x물결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무턱대고 써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무턱대고 써놓지 마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 문제는 보니까 표본 추출하여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추정이니까 신뢰 구간 문제예요. 신뢰 구간 문제니까 요거를 써놓지 말고 이렇게 잠깐 지워두시고 신뢰 구간을 적어주세요. 알겠죠? 자, 신뢰 구간을 적어주세요. 요렇게요. 그래서 x바 플러스 k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요.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뺄게요. 그럼 몇 k입니까?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분의 3 시그마구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이렇게 없애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n도 줘야 되는데 몇 개 뽑았어? 36개 뽑았다 이거죠. 36개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다 6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36을 넣으면 이게 6이 되니까 k가 몇이 됩니까? 딱 5분의 9가 돼요. 이 5분의 9가 뭡니까? 신뢰 상수예요. 몇 퍼센트에 따른 신뢰 상수예요?
A%에 따른 신뢰상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P 절대값 Z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써놔야 돼요. 꼭 5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100분의 A구나 요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A%에 따른 신뢰상수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0분의 A? 100분의 A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100분의 A가 있죠. 알파네, 알파. 100, 그냥 합시다. 자, 100분의 A. 그러니까 요걸 Z로 고쳐서 여기 5분의 9를 활용하는 문항 같아요. 요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Z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X 물결, X바 물결을 쓰는 거예요. Z로 고칠 때 X 물결, X바 물결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Z로 고쳐야 되니까 X 물결 N 평균 콤마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주시고 X바 물결 N 새롭게 뽑은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위에서 36이라고 했다고 여기다 36으로 쓰시면 안 되죠. 왜요? 여기 보시면 크기가 몇 자리를 다시 뽑았어요? 크기가 n자리를 다시 뽑은 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P 구하고자 하는 게 P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X바에다가 평균을 뺐어요. 그럼 뭘로 나눠야지 얘를 Z가 되는 거예요? X바의 표준 편차, 즉 이 녀석을 양변을 나눠야 얘가 Z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좌변에도 나눴으니까 당연히 우변에도 나눠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게 100분의 A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요거 좌변 어떻게 돼요? 이거 좌변 P 요거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는데 이 절대값 요거 양수니까 절대값 이렇게 통으로 씌워도 되는 거예요. 절대값 이렇게 통으로 씌워도 되는 거고 요만큼이 뭐라고? 절대값 Z가 되겠죠. 자, 여기 시그마 이렇게 날아가고 10분의 루트 n 이렇게 위치가 되면서 이게 100분의 A가 돼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건데 얘는 위에서 이렇게 5분의 9라고 찾아놨죠. 자, 따라서 10분의 루트 n이 5분의 9가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루트 n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n은 이제 18의 제곱이 되네요. n은 18의 제곱이 된다. 근데 이거 학교에서 진짜 많이 냈어요. 여태까지. 자, 해볼게요. 자, 우선 아래에 Z표가 있죠. 아래 Z표가 있으니까 결과물은 무조건 Z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물결로 문제가 시작돼야 되는 것 같아요. X물결 N. 자, 한 개의 평균이 M이에요.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크기가 N을 추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바 물결 N 되셨어요? M, 자, 크기 n이니까 여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세요. 자, 이런 멘트가 나오네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는 이렇게 생긴 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죠. 얘가 1 이하 1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확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확률이라고 하니까 앞에 P를 붙여야겠죠. 다시 한번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1 이하 1 확률이 0.9544가 되도록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얘를 Z로 바꿔야 되는데 방금 위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양변을 얘로 나누면 얘는 Z가 돼요. 그래서 P 얘를 Z로 바꾸기 위해선 우변도 뭘로 나눠줘야 돼요?
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루트 n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저걸로 나눴으니까 0.9544가 되겠고, z는 몇부터 몇까지가 0.9544인지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0.9544예요. 이거 2배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얘가 몇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루트 n은 8이 돼야 되겠고 n은 64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확률을 구해 이런 문제에서만 x 물결, x바 물결 쓰는 거고, 얘는 신뢰도가 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m 이렇게 써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여기에 x바 플러스, 여기에 신뢰 상수 적을 건데 신뢰도 95%에 따른 신뢰도 95%에 따른 신뢰 상수가 여기 2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 2라고 적어 주시고, 몇 개 뽑아? 몇 개 뽑아? 그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시그마를 적을 건데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는 이 30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자, 그럼 여기도 x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0 이렇게 적잖아. 그러면 이 신뢰 구간식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알 수 있거든. 양변을 x바를 뺄게.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 2 루트 n분의 30 하고 x바를 빼면 n마 x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루트 n분의 3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m하고 x바의 차이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루트 n분의 60입니다 라고 한 번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 차이가 8 이하가 돼야 되는데 얘는 또 얘 이하예요. 자, 따라서 이쪽에 8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얘가 8보다 작게 되겠죠. 즉 얘가 8보다 작아야 얘도 8보다 작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루트 n은 이렇게 주고 4로 나누면 몇입니까? 4로 나누면 2분의 15 이렇게 나와요. 요거 제곱하면 n이 되겠고, 크거나 같다 하면 4분의 225 이렇게 되니까요. 4분의 225가 결국 56.x가 되면서 큰 건 57이에요.